안녕. 우리 이번에는 부등식에 대해서 할 거예요. 부등식. 우리 지난번에 방정식 했던 것처럼 부등식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열심히 잘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죠. 우리 부등식은 우리가 이제 등식하고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등식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할 텐데, 등식은 뭐냐? 등호가 있는 식, 등호. 등호가 있는 식, 등호는 등호가 있는 식. 부등식은 당연히 부등호가 있는 식. 부등호, 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그러면 등식 중에서 등식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뭐 다 이걸로 나누진 않지만 어쨌든 등식은 항등식, 방정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 항등식이 뭐야? 항등식은 미지수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되는 식, 참이되는 등식. 방정식은 미지수 x, 뭐 미지수가 이제 문자가 x든 뭐 y든 뭐 상관은 없어.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등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호를 써야 돼. 그럼 부등식도 똑같이 이 절대 부등식하고 조건 부등식이 있는데, 절대 부등식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미지수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되게 하는 부등식.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 그리고 조건 부등식은 방정식하고 비슷하게 미지수 x 값에 따라서 참이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절대 부등식은 우리가 이제 수학 하에 명제에서 자, 얘는 수학 하에 명제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절대 부등식은 거기서 증명도 하고, 왜냐면 항상 참이되니까 왜 그런지 증명을 해야지. 그래서 증명을 할 거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조건 부등식. 이거 부등식 푸는 거야. 우리가 중2 때 했던 거 그거 그대로 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건 부등식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조건 부등식은 일단은 부등식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부등식은 등식의 성질하고 약간 다른 게, 등식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물론 이제 0으로 나누는 거 빼고 다 성립했는데, 부등식은 우리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더하거나 빼거나는 괜찮아도 곱하거나 나눌 때는 음수를 곱하면 안 되잖아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이거 꼭 주의하세요. 꼭 방향 바뀌는 거. 오케이.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떤 실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성립해요. 이게 이제 크거나 같다는요, 뭐 크거나 같다를 쓴 거니까, 이게 또는의 의미니까 크다, 같다, 아니면 작다,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다. 당연한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A랑 B의 크기를, 대소관계를 뭐 비교한다, 뭐 이럴 때 우리가 뺐을 때 0보다 크면 당연히 앞에 있는 A가 더 큰 거고, 뺐을 때 0이면 둘이 같은 거고, 음수면 뒤에 있는 거가 더 크다라는 얘기,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아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1차 부등식을 풀 때에도 우리가 방정식 푼 거랑 약간 비슷하게 보면 돼. 뭐가 있냐면, 우리 전에 AX는 B 했을 때, 중학교 때는 이거 바로 그냥 X는 A분의 B라고 썼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우리가 이게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를 구분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어. 그래서 A가 0일 때는 특수한 해가 나온다고. 특수한 해. 이건 일반적인 해인데, 이건 이제 특수한 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해가 무수히 많다. 해무만. 무수히 많다. 많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해가 없다. 언제 이렇게 됐어? A가 0이고 B가 0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0x는 0 이렇게 나오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했어요. 여기다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근데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해가 없다고 했어요. 0x는 숫자, 어떤 수. 이렇게 나오면 x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않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1차 부등식에서도 이거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X가 B보다 크다
라는 식이 있다면 얘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우리가 얘는 이제 네 가지로 나눌 거예요. 네 가지. 네 가지. 해서 얘는 x가 a분의 b보다 크다. 이거 제일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까 여기서는 0만 아니면 됐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부등식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우리가 얘가 양수일 때 하고 이렇게 음수일 때를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0이 아니다를 우리가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요렇게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얘는 a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아까 본 것처럼 여기 해가 특이한 경우, 특수한 경우는 곱해지는 게 x 앞에 개수가 0일 때, 0일 때.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도 a가 0일 때, a가 0일 때가 특이한 경우가 나온다. a가 0이면 여기가 0x는 b보다 크다. 0x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b가 음수면 되겠구나. b가 음수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아. 모든 실수라고 해도 돼. 모든 실수.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0은 음수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니까 x에 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거. 맞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는 네 번째. 여기는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0x는 b보다 크다는 똑같은데 얘가 음수가 아니라 양수면 0은 양수보다 크다? 말이 안 된다고. 0은 양수보다 크다.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 0은 0보다 크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네 가지.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네 가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를.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가 쓴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쭉쭉. 자, 1번 문제. 보면 x에 관한 부등식을 풀어라. 예전 같으면 얘 이제 우리가 한쪽으로 x를 다 몰아가지고요. x는 좌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1 할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x는 이거 약분이 되는구나 해서 a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쓰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a가 1이 아닐 때. 나누는 수가 0이면 안 된다고. 0이 아닐 때는 나누면 되니까 우리가 나눠버려서 약분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가 이제 양수일 때가 있고 음수일 때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부등호를 생각해서 부등식이니까 방정식처럼 하지 말고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하시라고요. 1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를 나눈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a 플러스 1. 또 혹시 모르는 사람 그럴 리 없지만 그래도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a가 1일 때. 이게 1일 때가 특이한 경우라고. 특이한 경우. 여기가 0이 되니까 0x는 0보다 크다. 자, 0x는 0보다 크다. x에 뭐 집어넣으면 이거 성립해요? 없어. 뭘 집어넣어도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해가 없다. 특이한 경우는 해가 없는 거랑 아니면은 뭐 무수히 많은 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서 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번. 2번은 똑같이 하면 돼. a-1x 여기는 a-3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또 똑같이 하세요. 뭐라고?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작을 때 하셔서 나눠버리면 분호 방향 그대로 가고 a-1분의 a-3. 오케이? 자, 여기는 반대로. 이게 음수니까 나누면 분호 방향 반대로 바뀌니까 a-1분의 a-3. 그 다음 여기가 0이 될 때, x의 개수가 0이 될 때, 즉 a가 1일 때
a가 1이면 어떻게 돼요? 0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x에 뭘 집어넣어도 이건 항상 성립해. 그래서 여기는 해가 무수히 많다. 해무만. 무만.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풀면 되겠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3번. 3번 여기다 할 수 있을까? 3번 여기다 합시다. 3번. 여기 보면 a-c의 x. 여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d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도 또 나눠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a가 c보다 큰 경우, a가 c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누세요. x 앞에 개수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어차피 우리가 나눠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x는 a-c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d. 요 놈은 x는 부호 방향 바꾸고 그냥 그대로 쓰세요. a-c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d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우리 알지만 우리 특이한 경우, 여기가 c인 경우, 이렇게 같은 경우, 이게 a랑 c랑 같으면 이게 0이 될 때니까 0x는 이렇게 나올 때 이걸 하셔야 돼. 이렇게. 아까도 우리 본 것처럼 이게 0x가 이게 음수보다 작은지 양수보다 작은지 이런 걸 따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양수보다 작다면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 맞죠? x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a가 c이고 여기가 양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d가 양수이려면 누가 더 커야 돼? d가 더 커야 되죠. d가 더 커야 돼. 그래서 b보다 d가 더 클 때 이때는 뭐? 해무만.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 하시면 되고, a가 c랑 같은데 여기가 이제 0이면 0x가 0보다 작다. 없어요. 0x가 음수보다 작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 b가 더 크거나 같으면 그럼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답이 좀 복잡하고 불편한데 이렇게 쓰셔야 돼. 다 하나만 쓰면 안 돼. 맨 윗줄 하나만 딱 써놓고 다 풀었다 하시면 안 되고 꼭 이거를 다 꼼꼼하게 따져서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게 이 x의 개수가 0이 될 때 특이한 경우가 나오니까 그 경우를 잘 기억하시면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바로 2번. 2번은 부등식의 성질이긴 한데 이거를 문제를 통해서 보는 거야. 이제 어떻게 될까? 이 부등식 길이를 더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고, 곱하면 어떻게 되고, 빼면 어떻게 되고, 나누면 어떻게 돼? 더 뺄 곱나 사칙연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야. 봅시다. 자, x가 3부터 10까지 3 이상 10 이하, y는 2 이상 6 이하. 자, 둘이 더하래요. 그럼 더하면 제일 쉽지. 여기다 한 번 더 쓰고. 완전 쉽죠? 자, 이렇게 그냥 더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더해도 이게 맞긴 맞는데, 더하면 이제 이게 5보다 크거나 같고 x 플러스 y가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 둘이 더한 것 중에 가장 작은 값은 어디서 나와? 둘이 작은 놈하고 작은 놈을 더해야 제일 작은 놈이 나올 것이고, 큰 놈하고 큰 놈을 더해야 제일 큰 놈이 나올 거야. 맞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빼보려고 해요. 빼보려고. 얘네 둘을 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냥 이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빼가지고 3에서 2 빼면 1, 10에서 6 빼면 4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이걸 뺄 때에도 이거는 범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x에서 y를 뺐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작은 값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가장 큰 값이 나올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뺄 때 내가 가장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걸 빼야 제일 작은 값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 최소값, 최대값 우리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거를 빼줘야 가장 작은 값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y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6이고 x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3이니까 3에서 6을 빼야 가장 작은 값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요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이제 x 마이너스 y, 여기도 가장 큰 놈에서 제일 작은 걸 빼줘야 최대값이 나오니까 8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곱해버려. 밑에 식에다가. 그러면 3x10 이렇게 있고, 여기다 이제 다 마이너스로 곱하면 음수를 곱할 때는 부도 방향 바뀌니까 우리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놓고 그냥 우리 더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더하시면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3, 8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근데 뭐하러 이거 한 번 더 쓰고 뭐 이렇게 하겠어. 그냥 우리가 여기서 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제일 커지고 작은 놈에서 제일 큰 거 빼면 제일 작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곱한 거랑 나누는 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걸 계속 다 써야 되나? 자, 이렇게 곱한 거랑 나누는 건 다 해봐야 돼. 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곱한 건 얘랑 얘만 하면 돼요. 이거는 지금 다 양수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원래는 이게 아니야. 원래는 이제 이렇게 다 곱해보고 얘랑도 곱해보고 얘랑도 곱해보고 얘랑도 곱해보고 얘랑도 곱해봐서 제일 작은 걸 여기다 쓰고 최소값이니까 제일 큰 걸 여기다 쓴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둘이 곱한 게 제일 작고 이 둘이 곱한 게 제일 커서 이렇게 나왔지만 원래는 아니라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혹시라도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거나 막 이러면 곱한 게 이쪽이 곱한 게 더 클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10부터 여기가 뭐 마이너스 1까지 y도 마이너스 5부터 여기 뭐라고 할까 2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둘이 곱했다고 해요. 둘이 곱하면 이거 곱한 게 여기 50 이거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2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라 다 곱해봐요. 4개를 다 곱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여기다 쓰고 제일 큰 거 여기다 쓴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이 얘도 이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나누는 것도 다 나눠보는 거야. 2분의 3도 있고 2분의 3도 있고 여기에 2분의 10도 있고 6분의 3도 있고 6분의 10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4개 중에 제일 작은 거 쓰고 제일 큰 거 쓰면 돼요. 그래서 y분의 x는 누가 제일 작니? 6분의 3, 2분의 1 누가 제일 커요? 5. 그래서 이렇게 이 중에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쓰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값을 여기다 쓰고 최대값을 여기다 쓴다. 누구? 곱하거나 나누기 할 때는 더하기나 빼기는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하면 되는데 물론 사실 얘도 더해서 제일 작은 거 쓰고 제일 큰 거 여기다 쓰는 거 맞아. 얘 4개 다 똑같아.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그냥 방식대로 위에서 아래로 그냥 쭉 계산해도 되지만 얘네들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꼭 다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왕 하는 김에 우리가 이제 부등식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우리가 3은 좀 그렇고 한 7부터 우리 x가 한 21까지 7부터 21까지 이 정수의 개수 구하세요. 이런 거 부등식에서도 물론 나오지만 다른 우리 다음 뒤쪽 단원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개수 구하라고 하면 애들이 개수를 잘 못 세. 개수를 좀 세봅시다. 우리 7 이상 21 이하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 1부터 21까지는 21개니까 21에서 1부터 7까지의 개수는 7개니까 이렇게 빼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빼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1부터 7까지 빼면 안 되고 1부터 6까지 빼야 되거든 원래. 이 7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1을 더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 좀 쓰면 얘는 그냥 둘이 빼서 21에서 7을 빼고 1을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를 더 더한다고요. 다시 1부터 21에서 1부터 7까지를 빼버리면 7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를 더 더해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등호가 하나가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 있으면 그럼 방금 전에 계산한 거에서 하나를 더 빼줘야지. 그렇죠? 21 하나 빼줘야지. 빼주니까 얘는 그냥 21에서 7을 뺀다. 이쪽에 없으면 뭐 무슨 상관? 똑같지 개수인데 어차피 하나 빼주는 건 똑같은데 21에서 7 빼는 건 똑같고 그럼 여기 7부터 21 둘 다 등호가 없을 때에는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하나를 더 빼줘야죠. 하나가 더 빠져야죠. 여기서 이거 한 거에 두 개를 더 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개수 구하는 거 정수의 개수 구하는 거 잘 못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거 손으로 세는 사람 아주 많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A, B가 정수일 때 하는 거예요. A, B가 정수일 때 이 정수의 개수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B 빼기 A 더하기 1 하고 둘 중에 하나의 등호가 있으면 한쪽엔 등호가 없고 하나에만 등호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냥 빼기만 해라. 이렇게 빼기만 해라. 그리고 요렇게
둘 다 등호가 없으면 B에서 A 빼고 1 하나 더 빼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립일차 부등식의 해법인데 뭐 그거는 중학교 때 했던 방식 그대로 하시면 돼요. 수직선에 그려가지고 공통 부분 찾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부분 찾으면 돼요. 공통 부분 찾으면 되죠. 근데 이제 절대값 기호가 있는 거는 조금 우리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얘기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중3 때도 절대값 얘기를 하지만 절대값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 뭐예요? 뭐 수직선상에서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거 풀으라고 하면 항상 뭐 얘가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고 이게 음수일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고 하면 이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이 식이 결과적으로는 양수죠. 양수. 그러니까 양수인데 자꾸 마이너스 보인다고 음수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꼭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양수가 된 거예요. 지금 음수였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고 그럼 이제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을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가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절대값 A가 만약에 3이라고 했어요. 그럼 A는 뭐가 나오는 거야? A는 풀만 3이 나왔는데 얘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인 지점은 OD라고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3과 3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부등식에서 바꿔서 생각하면 절대값 A가 3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라고 나와 있을 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이건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3인 자리. 여기까지. 이 거리가 3, 여기도 3. 그럼 3보다 작은 지점은 여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A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다 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치? 그럼 같은 방식으로 얘가 절대값 A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오케이. 크거나 같은 부분. 그러면 우리가 3보다는 더 커야 되니까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는 더 커야 되니까 이쪽 아니면 이쪽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 등호가 붙어 있으면 요렇게 그래서 얘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죠?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정의처럼 이걸로 이제 풀기도 하는데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부등식을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을 이렇게 풀 수도 있다. 하나 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x-2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3보다 작다. 이런 의미를 보면 아까 여기서는 얘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는데 A가 절대값 A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얘는 수직선상에서 2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 2로부터의 거리. 2로부터의 거리면 수직선을 그려보고 여기가 2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다. 그럼 3이면 여기 3, 여기 3, 이 자리가 마이너스 1, 이 자리가 5. 그러면 여기 2 사이가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거야. 알겠죠? 그럼 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뒤에 문제 나오는데 이제 요렇게 얘네 둘을 더하는 거지. 이렇게 더하는 것이 뭐 우리가 얼마라고 할까? 이게 7, 5, 6 6보다 작은 부분 구하시오. 6보다 작은 범위 구하시오. 그럼 얘는 지금 얘를 0이 이 자리가 0이 되게 만드는 값이 x가 2고 여기 0이 되게 만드는 x 값이 5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쭉 여기 2와 5가 있고 우리가 2로부터의 거리와 5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6보다 작은 부분을 찾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이 거리가 일단은 지금 얼마예요? 3이에요. 3이니까 여기 바꿔야겠다. 6 말고
5 말고 뭐로 할까? 4로 합시다. 4. 그냥 4. 4보다 작다. 4 싫어. 7로 할래. 7이라고 합시다. 7이야 7. 그러면 자 2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자리는 여기 2와 5 사이에 있는 자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를 다 더해봤자 3이에요. 3. 무조건 3.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더해도 3. 그러니까 이 2와 5 사이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이걸 만족해요. 만족해. 여기 거리가 3이니까 우리가 이제 7을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합이 7인 자리가 어딜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7이 딱 경계가 되는 지점이니까. 그러면 여기 3을 빼고 나면 3을 빼면 이게 4만큼 거리니까 여기가 2, 여기가 2 더하기 3, 여기는 2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여기가 2면 여기는 5 이렇게 되니까 2와 5 여기 자리는 0이면 되는구나. 0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니까 둘이 더하면 7. 이 자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만큼 떨어진 지점을 생각하면 7 자리가 되겠지. 7.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 둘이 더하면 7. 그래서 얘의 범위가 x가 0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범위를 우리가 원래는 나눠야 되지만 범위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 2보다 작을 때 2와 5 사이에 있을 때 5보다 클 때 나눠야 되지만 나누지 않고도 이렇게 이 생각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풀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조금 있다가 문제에서 또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 뭐 다 중학교 2학년 때 푼 문제들인데 우리가 굳이 한 문제만 풀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3번 하나만 풀어봅시다. 3번. 중학교 때 진짜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거 실수하는데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할 때 이런 데는 잘 곱하는데 이런 데는 잘 못 곱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는 양변에 다 10을 곱할 거고 10 곱하면 3x 여기 그냥 x라고 쓰는 애들이 너무 많아. 안 돼요. 이렇게 쓰시고 두 번째 여기는 100 곱해야 돼. 100 곱하면 여기는 150 여기는 2x 여기는 101 여기 100x 이런 거 항상 조심하셔서 문제 푸셔야 된다고. 너무 간단한 거 실수로 틀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얘 풀면 얘는 7x가 2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얘는 얘가 쭉 넘어가면 99x, 아니 98x. 여기는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49.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없죠. 없어요. 이렇게 3 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다 쓰시면 되겠죠. 다 풀 수는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최소 공배수 곱하면 되는데 12 곱하실 때 약분 잘 하시고 틀리지 않게 하시고 뭐 이런 거 문제 없으니까 다 푸시면 돼요. 네,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 4번.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이게 이렇게 될 때 A보다 크거나 같고 A와 B, C 이렇게 해가지고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B는 C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풀어야지. 얘랑 하면 안 돼. 그럼 범위가 잘 안 나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 개 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소수 있는 거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요거 해봅시다. 2번. 사실 이런 거 잘 안 나와. 이거는 이미 너무 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쪽 먼저 합시다. 그러면 3x 플러스 3 마이너스 2x 여기 x보다 크거나 같다. 쭉 x 없어지면 이럴 때 x를 없애지 말고 3에서 2x 빼면 이제
x인데 x 플러스 3이 x보다 크거나 같다. x를 이쪽으로 넘기면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얘를 그냥 이렇게 쓰세요. 0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에 뭘 집어넣어도 여기는 항상 성립. 항상 성립. 그럼 해무만. 모든 실수.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 이쪽을 했더니 모든 실수래. 그럼 여기는 할 필요가 없네. 그럼 이쪽만 하면 되겠네요. 이쪽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2 곱하고 2x 여기는 3x 플러스 10. 그래서 얘 넘어오면 x 여기는 마이너스 10. 여기는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공통 부분은 얘만 나오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이런 거 안 나오고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이런 거. 5번. 그래도 좀 미지수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 방금 전에 풀었던 건 좀 나오기 너무 쉽고 그냥 점수 주는 문제들이고 이렇게 한 번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미지수를 집어넣어서 미정계수가 나오도록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얘를 풀었더니 뭐 이렇게 된대. b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a랑 b를 구하세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푸시면 돼요. 정리하면 3x 플러스 4가 17 마이너스 5 플러스 5x 맞죠? 자, 그러면 1쪽으로 넘어오고 2x 여기는 12 넘어가면 마이너스 8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여기 이제 풀어야 되는데 여기 풀면 사실 이제 눈치를 딱 채야 돼. 지금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부등호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럼 b가 마이너스 4겠구나. 바로 이제 눈치를 채시고 그 다음에 4보다 작다. 그럼 이거의 해가 이제 x가 4보다 나오겠지 뭐.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원래 부등식을 설명할 때 매번 얘기하는 건데 내가 여기다 쓰질 않았네. 뭐라고 쓰냐면 부등식은 방정식과 뭐라고? 부등식은 방정식과 한 끗 차이다. 한 끗 차이라고 써요. 한 끗 차이. 뭐 엄청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부등식과 방정식은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왜? 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거고 부등식은 범위를 구하는 거. 근데 우리가 범위를 구할 때 이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우리가 그 경계가 되는 지점이 가장 중요해. 이렇게 이거보다 크다, 뭐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큰지 작은지는 좀 나중 문제고 어쨌든 우리가 이 경계를 찾아야 돼. 경계. 어디보다 큰지, 어디보다 작은지 그 기준을 찾아야 된다고. 그 기준이 바로 뭐? 방정식의 해.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이 부등식의 경계에 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 찾는 거는 뭐 어차피 똑같다고. 그러니까 가끔 부등식에서 부등식 막 생각하면 막 범위도 이 방향도 따져야 되고 막 음수를 곱할 때 부등호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으면 그냥 방정식처럼 생각하고 풀어도 돼요. 어차피 그 기준 경계만 찾을 거라면.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당연히 이걸 풀면 1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여기 2a 그럼 3x 1로 넘기고 3x가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고 불편해. 자, 3으로 나누면 x가 뭐보다 작아?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 공통 범위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요. 얘가 누구랑 같으니까 얘랑 같으니까 b는 마이너스 4고 이놈이 4다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4. 그럼 4 곱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가 12. 그럼 2a는 마이너스 14, a는 마이너스 7. 구해도 돼요. 이렇게 구하는 거 문제 없어. 잘 풀었지. 아마 책도 그렇게 풀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풀지 않고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여기다가 이 해가 이거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방정식으로 이렇게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해가 4구나. 4를 집어넣어도 돼요. 4를. 집어넣어서 풀어도 나온다고. 나를 믿어.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 5, 3, 15. 1 빼기 15는 2a. 그러면 a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7. 바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굳이 얘를 풀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은 한 끗 차이. 기준을 세우고 이 부등식에서 이 경계가 되는 그 지점이 바로 방정식의 해다. 그걸 알면, 그걸 이해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해봐. 자, 그럼 이제 2번. 요놈의 해가 없도록. 자, 해가 없으려면 공통 부분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쪽을 보면 둘 다 안 되네. 해야 되겠네. 자,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해야 되겠어요. 다 풀어야 되네. 해야지 뭐. 해야 돼요. 자, 합시다.
자, 5-2x 마이너스 6 여기 a. 자, 그러면 2x를 넘기시고 2x가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x는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맞죠? 자, 이쪽도. 이쪽 하시면 a가 여기다 씁시다. 자, 7x 플러스 14 플러스 6 마이너스 12x.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x 넘어가세요. 5x 20. 그러면 20 마이너스 a. x는 5분의 20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은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딱 좋지, 딱 좋지. 그런데 이게 해가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통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얘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보다 작아? 얘 5분의 20 마이너스 a가 이쪽에 있고 여기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어야 돼. 그럼 얘가 이렇게 더 크면 이 값이 더 크면 공통 부분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등호를 집어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살펴보세요. 보면 얘네들이 같아도 어때? 이게 만약에 5, x가 5보다 작아. 여기 이것도 5, x가 5보다 커. 그럼 둘의 공통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보다 작은 거랑 5보다 큰 건. 그러니까 둘이 같아도 공통 부분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등호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 라고 하시고 양변에 10 곱합시다. 양변에 10 곱하면 얼마야? 40-2a. 여기는 5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 그래서 3a가 마이너스 4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최대값 구해라? 그럼 마이너스 15지 뭐. 마이너스 15. 드디어 이제 절대값이 나왔어요. 절대값 해봅시다. 아까 했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서 풀면 돼요. 다음 부등식 풀어라. 자, 그러니까 아까 내가 푼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아쉽네. 자,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절대값 x가 만약에 3보다 작다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으면 3보다 작으면 그 이 사이에 있는 거 사이.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구나.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x가 그러면 또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3보다 크면 반대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으면 사이, 크면 반대, 사이의 반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쪽을 먼저 보고 이쪽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쪽은 이 방법은 조금 이따 하고 그냥 원래 방법 먼저 한번 해보고 할게요. 괜히 너희들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이쪽을 먼저 하면 첫 번째 x가 3보다 작은 경우라고 하셔서 이게 원래 기준이 절대값을 풀려면 이런 방법으로 풀잖아. 우리가 그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누면 되니까 x가 3보다 작으면 얘를 1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돼. 이렇게 풀고 그럼 3을 다 빼세요. 3 다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다 곱하면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 범위 안에 있는 얘는 요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 나오겠네.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우리가 당연히 그대로 나올 거니까 1 x 마이너스 3 2 그래서 양변에 3을 더하면 4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거 둘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얘랑 얘가 될 수 있다 라는 소리.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절대값 얘기 나오면. 근데 이거 말고 우리 아까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은 거야. 이런 방법을. 그럼 내가 이거를 그냥 a라고 하면 지금 절대값 a가 1과 2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지점.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면 여기가 원점이면 여기서부터 1과 2
그러니까 1, 여기 2, 1과 2 사이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만 있겠냐고. 음수 쪽도 있겠지.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여기가 1과 2 사이니까 여기 이 부분이라고. 이 부분. 이해됩니까? 그러면 A의 범위를 이렇게 쓸 수 있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A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근데 이 A가 누구라고? 이 A가 x-3이라고. 이걸 x-3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x-3, x-3. 이제 양변에다가 3만 더하면 되지. 전부 다. 더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부동호에서. 자, 3을 더하면 1보다 크고 x 2보다 작고, 3 더하면 4보다 크고 5.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렇게 뭐 굳이 범위를 나누지 않아도 풀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잘 기억하셔야 돼. 자, 2번. 2번은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 두 개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얘가 0이 되는 값, 여기가 0이 되는 값, 절대값 만에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여기는 2. 이렇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1과 2. 그러면 무덤판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직선상으로 표현했을 때 마이너스 1과 2가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에 따라서 그냥 나오느냐 아니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나누는 거야.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여기도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클 때를 나눠야 돼.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원래는 4개의 범위를 나눠야 되지만, 그냥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작을 때, 그리고 이 사이에 있을 때, 이 바깥에 2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어서 1번, 2번, 3번 범위를 3개로 나누자는 거죠. 이거 우리 방정식에서도 해봤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요. 이렇게 나누세요. 나누면 나눌 때 등호는 어디다 집어넣는다? 마음대로 집어넣으시면 돼. 둘 중에 하나에다가만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크거나 같다 할 때 집어넣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다 꼭 집어넣지 않아도 틀린 거 아니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좀 특이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작거나 같다에 집어넣으셔도 돼. 아무튼 이래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마이너스 100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면 음수,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면, 얘도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면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둘 다 달고 나와.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이러면 마이너스 2x가 4, x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부동항은 바뀌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둘의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숫자, 임의의 숫자 0 같은 거 집어넣어 보세요. 0 집어넣었더니 플러스, 0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는 그냥 나오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왜 달아요? 양수 돼야 되니까. 양수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없어지지만 없애지 말고 어떻게 쓰기로? 0x로 쓰기로. 0x, 여기는 2보다 작다. 그러면 x에 뭘 집어넣어도 이거는 항상 성립. 모든 실수. 모든 실수라고 쓰셔도 되고, 뭐라고 써도 되고, 해무만,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이게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 100 같은 거 집어넣으면 다 어차피 양수지 뭐. 양수. 다 양수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다. 그럼 2x가 마이너스 1 넘어가면 6. 그래서 x는 3보다 작다.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범위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나눴어. 우리가 임의로 나눴어. 우리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나눴어요. 지금 범위를. 그렇기 때문에 나눠 놓으면 얘랑 나온 결과랑 반드시 공통 부분을 찾아야 돼.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얘와 얘를 다 합하면 돼요. 이게 모든 실수라고 했지만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니까 얘의 공통 부분은 당연히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놈과 이놈을 다 수직선상에다가 쭉 다 합해 버렸더니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고, 여기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합해지는 거야. 다 들어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게 최종적인 우리의 범위가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지? 이렇게 풀면 되고, 아까 우리가 했던 방법도 한번 살짝 보자면, 아까 그 방법도 좋으니까 더 빠르게 잘 이해가 된다면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시고 연습하시면 돼. 수직선에 그냥 먼저 나타내 보면 얘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가 있고 둘의 합이 5보다 작은 경우를 구하라. 그러면 방정식과 부등식은 한 끗 차이. 5일 때를 찾아보자고. 이게 5일 때. 언제 5가 되는지. 마이너스 1부터 이 사이에 있으면 얼마예요? 얼마? 여기 사이에 있는 점이라면 x가 만약 이 사이에 있는 점이라면 여기와 여기를 합하면 3밖에 안 돼. 3.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구나. 우리의 경계가. 그렇죠? 이 x의 경계가 되는 딱 5가 되는 지점이 여기는 아니겠구나. 그럼 여기가 3이라면 여기서부터 1만큼만 떨어진 지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1만큼 떨어진 지점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지점이 될 거예요. 왜? 여기서 1만큼 떨어진 거 여기까지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또 4가 더해지니까 1과 4를 더하면 5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 0이 되고 아니 0이래 미쳤나봐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도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봐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우리 굉장히 유명한 문제. 이게 이제 중2 때에도 좀 심한 문제로 어려운 문제로 나오긴 했었는데 이름을 나는 그냥 의자 문제라고 해요. 의자 문제. 뭐 의자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뭐 텐트로 나올 수도 있고 뭐 호텔 방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로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원래는 과부족 문제라고 해요.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뭐 어떻게 했더니 과하고 뭐 어떻게 했더니 남고 어떻게 했더니 부족하다. 과부족 문제라고 하는데 그냥 대표 명사로 그냥 의자 문제라고 해요. 의자 문제 해봅시다. 자, 의자 문제, 텐트 문제. 뭐 어쨌든 야영 체험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텐트를 배정하려고 한다. 텐트 한 개에 학생을 5명씩 배정하면 12명이 남는다. 12명 못 들어간대. 항상 이 문제 남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텐트 한 개에 학생을 7명씩 배정하면 9개가 남는다. 텐트가 9개가 남는다.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여기에 텐트 수 또는 의자 수 텐트 수를 x라고 잡으세요. 그러면 학생이 x에 관해서 표현이 돼. 사람 수, 학생 수. 학생 수는 우리가 당연히 5명씩 배정했으니까 5x인데 사람이 남았으니까 12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주의. 뭘 주의하시면 되냐? 마지막 텐트에 주의하라. 얘가 주인공. 마지막 텐트가 주인공이에요. 마지막 텐트. 무슨 말이냐? 우리가 텐트 한 개의 학생을 7명씩 배정하면 9개가 남는다고요. 9개. 그럼 남는 9개 텐트는 관심 없어. 물론 관심이 있긴 하지. 근데 9개의 텐트 말고 맨 마지막 텐트를 어떻게 그려야 돼? 미치겠네. 자, 미쳤어. 자, 이런 텐트를 어떻게 다 그리지? 자, 이런 텐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9개의 텐트, 9개는 빈 텐트라고, 빈 텐트. 그쵸? 그럼 그 비어있는 거 말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텐트. 사람이 들어있는 텐트의 마지막 텐트가 주인공이래, 주인공.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돼. 마지막 텐트가 주인공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텐트가 주인공이니까 여기에는 비어 있으면 안 돼. 아무것도 없으면 10개의 텐트가 비어 있겠지. 근데 우리는 9개의 텐트가 남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마지막 이 텐트에는 지금 한 명이 들어 있든지 아니면 몇 명씩? 7명.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 명부터 7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이 들어 있어도 이 텐트는 비어 있는 텐트가 아니고 7명이 들어 있어도 당연히 비어 있는 텐트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한 명 아니면 7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전체 텐트 수가 지금 우리가 여기 X개였는데 그러면 7명씩 꽉 채워서 7명씩 꽉 채운 텐트는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X-9일까? X-9? 7명씩 꽉 채워진 텐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9개는 물론 비어 있는데 이 마지막 텐트는 지금 몇 명 있을지 모르니까 얘까지 더 빼야 된다고. 더 빼서 x-10 x-10개 텐트는 반드시 7명씩 다 들어있어요. 여기 위에. 여기 이렇게 쭈루루룩 여기는 지금 x-10개의 텐트에는 7명씩 다 들어가 있어. 마지막 이 텐트에는 지금 한 명이 있을지, 여기 한 명이 있을지, 7명이 있을지를 모른다고요. 이렇게 7명이 있을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7명 꽉 채웠으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1을 더한 거와 얼마 더한 거? 7을 더한 거. 이 사이에 있다고. 누가? 이 학생 수가. 5x 플러스 12가 여기 마지막 텐트. 여기 쓰는 게 마지막 텐트라고. 마지막 텐트의 사람 수, 학생 수. 그래서 7x-10은 7명씩 꽉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 거기다 한 명이 더 더해질지 7명이 더 더해질지를 모른다. 이 식만 쓸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풀 때 우리가 양변을 7x를 해버려. 빼기 7x. 다 7x가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7x 마이너스 70에서 1 빼니까 69. 5x 플러스 12. 물론 이렇게 푸는 건데 풀기 전에 7x 마이너스 70에서 7 하니까 63. 이렇게 됐을 때 양변 그냥 7x를 빼버려요. 양변에 7x를 빼버려. 그럼 얘는 마이너스 69.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마이너스 63. 12 다 빼버려. 12를 다 빼버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 빼면 얼마야? 81 마이너스 2x 여기는 12 빼면 마이너스 75.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동항 바뀌고 2분의 75랑 2분의 81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게 뭐야? 구하는 게 텐트 수랑 학생 수를 다 구하래. 그러면 이게 37.5 여기는 40.5니까 x가 38일 때, 39일 때, 40일 때 이때 여기다가 학생 수 있으니까 여기다 38일 때 집어넣으면 202명 39일 때는 207명 그 다음에 40일 때는 212명 이렇게 각각 구하면 돼요. 텐트가 몇 개일 때 학생 수 몇 명인지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틀리면 안 돼. 자, 이제 두 문제 하면 되겠네.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두 실수 xy에 대하여 max, max, 맥시멈의 줄임말 max xy는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를 x로 쓰고 y가 더 크거나 같다면 y로 써라. 그러니까 큰 놈 쓰라는 소리야. 대소관계를 해서 큰 놈을 써라 라는 소리고 미니멈, 맥시멈, 미니멈은 요렇게 한대요. 요렇게 맥시멈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를 붙였다. 뭔 소리야? 우리가 만약에 x가 y보다 크다고 해봐요. x가 y보다 커. 그러면 max, max, xy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봐.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더 커요? 당연히 마이너스 y가 더 커요. 마이너스 y가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y를 한다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y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면 마이너스 y가 나오는 게 맞는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준다고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줬어?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y가 나오는구나. 그럼 처음에 얘를 봤을 때 누가 더 큰 거였어? x가 더 큰 거였어. y가 더 작은 거였어. 그러면 여기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y가 나오는 거야. y. 어떨 때? y가 더 작을 때 y가 나온다고. 얘는 그냥 작은 놈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큰 놈 쓰라는 거고 얘는 작은 놈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에 뭐 max, min, 미니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a랑 b 또는 a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누가 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첫 번째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a가 b보다 작을 때 둘로 나눠서 하자는 거야. 둘로 나눠서 하여. 그러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min 미니멈 a, b 하면 얘는 뭐가 나오겠어요? 얘는 당연히 작은 놈 b가 나온다고. b. 그럼 이제 크게 보면 이제는 맥시멈 여기에
B랑 A랑 하라는 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면 누가 더 크다고요? A가 더 커. 그러니까 A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럼 이쪽도 한번 해봐. 이쪽은 A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미니멈 A, B 하면 누가 더 작으니까 A가 더 작으니까 A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두 번째 거 하면 큰 거 보면 맥스, 맥시멈 A랑 A. 둘 다 똑같네? 그러면 똑같은 놈 나와요. 그래서 A가 크든 B가 크든 둘 다 답은 A가 나온다 라는 소리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냥 뭐 이렇게 새롭게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기호를 만들어서 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 문제. 이거는 조금 많이 어려워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죠? 쉽지 않아. 문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 돼. 이거는 어찌 보면 이건 뭐 지금 처음 할 때는 잘 모르셔도 돼. 이것까지는 뭐 그런데 아무튼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세 자연수의 곱과 합이 같을 때, 세 수의 곱하고 합이 같을 때 세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찾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세 자연수를 A, B, C라 하고 A, B, C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문제 조건 곱하고 합이 같다고 했으니까 A, B, C 곱한 거랑 A 더하기 B 더하기 C 같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변을 C로 나눈대요. 양변을 C로. C로 나누면 A, B는 C분의 A, C분의 B 더하기 1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우리가 C분의 A는요. 여기 보면 다 양수니까 C로 나누면 C분의 A는 당연히 0과 1 사이에 있을 거라고. 0은 아니지. 어차피 A가 0은 아니니까. 0과 1 사이에 있어요. 1이 될 수도 있어. 서로 같을 수도 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C분의 B도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고 1을 더했어. 얘네 둘을 더하면 일단은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는 둘이 더하는 거 우리 부등식 이렇게 0과 2 사이에 있을 건데 여기다 1을 더 더했어. 1을. 그러니까 A, B를 곱한 것은 여기다 1 더 더하면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그러면 A, B가 나올 수 있는 건 2 아니면 3이다. 그죠? 2 아니면 3. 근데 AB가 2일 때, 첫 번째, 자, AB가 2일 때, 그리고 두 번째, AB가 3일 때. 이게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자연수, 세 자연수. 그럼 A가 뭐일 수밖에 없고, 1일 수밖에 없고, B가 2일 수밖에 없구나. 그죠? 이렇게. A가 1이고, B가 2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는 이식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보는 거야. 1과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2C는 3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고 여기 3 더하기 C 그럼 C는 3 이렇게 나왔어. C는 3. 그러면 A는 1, B는 2, C는 3 문제 조건을 만족하네. 이렇게 알 수 있고 두 번째 AB가 3일 때는 A가 1, B가 3이고 여기다 그대로 대입 그러면 3C는 4 더하기 C 그러면 2C가 4 C는 2. 엄마야. A, B, C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1, 3, 2. 안 되죠? 모순. 여기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A가 1, B가 2, C가 3일 때가 되겠구나. 그래서 A, B가 2일 때 가장 큰 수 C는 3이다. 이렇게 푼다고. 좀 이상하지? 풀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1차 부등식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2차 부등식 합시다.